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술로 미래를 탐험하는 아르텍트 한호 작품과의 접촉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우선 메타버스로 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를 준 메타버스 과정이라고도 하고, 사람들이 아직도 가상현실 세계로 완벽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시대가 빨리 가고 있구나. 그리고 스마트폰과 만나는 시간이 좀 더 잦아지고 있구나 정도로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으로 한호 작가의 작품을 만나고 싶은 이유는요. 한호 작가의 작품은 영원한 빛을 이야기하고 LED, 홀로그램, 무한 확장 또는 여러 가지 기술력을 활용을 하지만 지금 시대의 회화와 미디어를 잘 섞어낸 그 융합의 어떤 단계의 절정을 잘 이야기해주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인터뷰를 시도해 보았고요. 지금 감상하시는 장면은 영상 기술과 이 한호 선생님의 작품의 영상을 결합해서 재해석하고 상상력을 더해본 작품들이에요. 실제 작품들보다 좀 더 애니메이션적이기도 하고 더욱더 실제 같지 않으면서 좀 시각적인 재미를 살려본 그런 영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후반부 인터뷰를 통해서 새로운 접촉에 대한 사색이 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 그 시대, 지금 시대에 굉장히 걸맞는 경계를 허물고 또 뭔가 아까 그 보내주신 영상처럼 플루이드, 항상 유동적으로 계속 변하는 경계가 없는 이 시대에 가장 좀 트렌드에 적합한 선생님 작품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어떠한 그 경계라고 하는 것과 장르의 구분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수많은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은 그, 그 본연의 회화면 회화, 조각이면 조각, 그리고 설치면 설치를 오랜 시간 동안 부분들을 연구하고 취했던 결과가 한순간에 어떻게 보면 서로 만나게 되는 정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조합이 아니라 경험과 체험 그리고 어떤 그 실험을 통해서 결과가 얻어진 것이죠. 그래서 제 작업이 굉장히 가변적이기도 하면서 또 설치적이기도 하고 또 회화성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조각성까지 같이 겸비되어 있는 작업. 그러니까 시대적인 요구일 수도 있고 20세기와 21세기의 이 과도기, 이 교차점에서 우리가 밀물과 썰물이 만나듯이 그러면 밀물과 썰물이 만나면 짠 기운과 밀물의 기운들이 섞이면서 중화적인 기운이 생기잖아요. 음, 그 중화적인 기운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또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의 섭리이기도 하고 어떤 인류의 어떤 그 많은 어떤 역사의 어떤 흐름이기도 하죠. 요새 뭐 단색환임 이런 거 있잖아요. 서구의 추상 미술에 대해서 되게 심취하고 작업을 하다가 9년 후에 제가 뉴욕으로 다시 건너가요. 왜냐면 설치하고 영상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백남 선생님한테 영향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저만의 어떤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개척해야 될까. 그 백남 선생님이 걸었던 길과 60년대와 70년대, 80년대를 아우르면서 그 백남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뉴욕에 계셨잖아요. 제가 돌아가시 직전에 한 몇 년 전에, 몇 년 후에 뉴욕으로 갔어요. 근데 이미 이제 이 미디어 아트라는 게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해놨지만 제가 장소성을 이동하면서 느꼈던 새로운 시대의 전환들은 굉장히 제 작업에 많은 변화를 주었어요. 그리고 회화라고 하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면 유지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가져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시대적으로 배남 선생님도 일제 시대를 거쳐서 6.25, 6.25를 거쳐서 20대를 일본에서 보내고 30대를 독일에서 보내고 또 40대 이후부터는 뉴욕으로 가잖아요. 현대 미술의 흐름 따라서 움직인 거고, 저도 그 90년대 이후 2000년대부터 새로운 어떤 에이시안 아트에 대한 그 부상이 시작되면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퍼락스 파리에 대한 어떤 그 현대 미술의 본고장, 어떻게 보면 근대 미술의 본고장, 고전의 본고장을 섭렵을 하면서 서양과 동양의 미술사적인 맥락을 이제 짚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것이 무엇인가 계속 찾기 시작하는 거, 또 깔때기처럼 제 거를 걸러내면서 나만의 것은 뭐고 또 내가 해야 될 길은 뭐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장들이 너무 많은 걸 해놨잖아요, 동서에서. 그러니까 다 커트 하고 포스트 모던 이후 포스트 모던, 결국은 이제 탈장노화된 상황에서 이제는 동시성의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게 완전히 도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미술은 어느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그 나라의 로케이션뿐만 아니라 글로벌리즘에 맞게끔 작업을 어떻게 해나가냐에 따라서 자기 작업의 정체성이 정해진다. 근데 세계적인 흐름을 다 관통한 다음에 자기 작업의 아이덴티티를 끄집어내서 접목을 시키면 그것은 완벽한 새로운 그 패러다임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에이시안 아트와 유로피안 아트, 아메리카니즘의 세 가지 축에서 제가 3대륙을 거치면서 얼른 얻은 결론은 한호적인 화법과 한호적인 패턴은 21세기에 어떤 것을 만들어야만이 내가 글로벌리즘에 맞는 작가가 될 수 있을까? 그거는 장르와 장르를 충돌시키는 거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디어 아트의 그 냉소성이나 혁신성, 회화의 어떤 아카데믹한 어떤 그런 뭐 어떤 보존성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아카데미적인 그런 요소라든가. 근데 회화는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것이고 미디어 아트는 20세기에 급부상한 하나의 장르죠. 근데 그 근간의 화풍을 보여주는 작가가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 미디어 아트와 회화를 접목하는 작가가 이중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즉 브라크가 피카소를 만나고 또 피카소가 모더니즘에서 회화에서 다시 브라크를 넘어가는 그 큐비즘으로 넘어가는 시대에 그는 굉장한 충격을 얻었던 것이고 시대적인 변화를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과거를 버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의 제가 지금 구사하는 이러한 것들은 21세기의 패러다임에서 가장 극도의 네오 테크놀로지하고 가장 아날로그에 손하고 이거를 물과 기름을 완충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완충할수록 아름다워지는 게 예술이에요. 충돌시키면 충돌시킬수록 감동을 자아내는 게 예술이죠. 모든 물질에서 충돌을 시키면 다 폭발해요. 근데 그 폭발에서 카타르시스를 만드는 게 예술이라고.
반어적인 표현이나 반작용 표현이 세상에 그 이원적 성립이 되는 게 바로 예술이라는 거죠. 네오 테크놀로지 미디어 회화라는 지칭을 했어요. 왜냐면 동시에 후엉 대성당을 그렸는데 모네가 1년 동안 그린 거를 1분 안에 다 표현하는 거야. 과학자들이 거기서 그 카이스트 박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과학은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 과학이 준 선물이에요, 그게. 다빈치가 코덱스가 이만큼이야. 실현을 할 수가 없었어. 과학이 안 떨어주니까. 기기가 날고 싶었지만 나는데 500년 걸렸어요. 다빈치의 설계가. 모든 게 그래. 과학은 시간을 단축시켜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날로그적인 회화의 터치와 빛을 사용해서 인프레셔니즘을 네오테크놀로지로 바꾸는 거. 그거를 동시성으로 표현하게 만드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하려고 했던 새로운 빛의 세계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 이 지금의 그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LED의 발견을 통해서 한원은 그거를 고전적 회화와 서구적 회화, 모든 회화에 접목하면서 다변성을 주고 다각성을 주고 그리고 인터랙션, 모든 거는 인터랙션. 인터랙션은 뭐냐면 20세기의 모든 예술의 장르에서는 주관적인 개념의 작가주의가 팽배했어요. 내가 꼴리는 대로 봐라. 내가 보여지는 대로 너희들은 느껴. 근데 21세기에 이 LED, 이런 제 자각하는 거는 뭐냐면 소통의 컬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누구는 레드를 좋아하고 누구는 블루를 좋아해요. 사계 중에도 달라요. 그쵸? 누구는 낮을 좋아하고 누구는 밤을 좋아할 수도 있고 달을 좋아할 수도 있고 태양을 좋아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택의 폭을 주는 거예요. 객관자, 이 관람객한테. 그거는 소통을 하고자 하는 인터랙션이에요. 즉 무슨 예술도 주관적인 자의적인 자아의 나르시즘이 아니라 21세기 예술은 서로 상호적인 소통에 의한 어떤 그러한 그 대화에 달려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비록 회화일지라도 그냥 요새 말하는 센서 해가지고 뿅 바뀌고 이게 인터랙션이 아니고 회화 안에서도 소통이 되는 거. 나는 이거 보면서 막 감정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즐겼던 그런 생각도 나고 아침에 기분이 좋았다가 블루였다가 저녁 때는 레드일 수도 있고 인간의 감정은 무수히 변한다는 거죠. 인간의 감정을 컬러로 만드는 거예요. 사계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했고 그것이 모든 것은 가장 회화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게 우주의 별이에요. 왜? 하나도 똑같이 동시선상이가 없어. 예술의 회화의 패턴과 별의 패턴이 똑같아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조형적이죠. 그래서 송곳으로 구멍을 뚫기 시작한 거죠. 구멍을 뚫을 때 송곳으로 뚫는데 강약, 중강약, 강약, 중강약, 강약, 중강약 하면서 다 다릅니다. 네. 하나 똑같은 게 없어요. 왜냐면은 이 균일적인 패턴의 흐름은 지루함을 준다고. 회화의 특성은 뭐냐면 비균형을 조화롭게 만드는 거거든. 그게 회화 조종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회화 조종 능력을 토대로 한 미디어아트의 빛을 만드니까 빛이 지루하지가 않은 거야. 우주의 그 별처럼. 하나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런 거죠.